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 점검하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오늘장 진행해보겠습니다. 오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호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뉴욕 증시 보고 국내 증시 보면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이제 국내 시장하고 중국 시장이 글로벌 이제 랠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소외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코스피가 완전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외국인이 계속 많이 샀는데 최근에 이제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전망은 이제 1640 정도를 이제 봤고요. 3월 달은 현재는 이제 뭐 십자봉이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관망세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3월 하순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랠리는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 2분기부터 코스피 지수가 이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해 연말까지 한 3180 이렇게 예측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이번 주 4일 거래일 동안 보면 좀 정체되고 있는데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 다들 엔비디아만 보고 있듯이 미국 기술주들이 그 안에서도 차별화되고 M7에서 몇 개는 좀 탈락. 과거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애플을 여기서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애플은 이제 혁신도 못하고 뭐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도 빼고 계속 빼니까 온 디바이스에 뭐 삼성전자보다 또 늦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계속 좀 급락했고요. 또 중국 매출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애플은 뭐 반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같이 안 좋지만 이제 그 테슬라도 뭐 최근에 고점 지지는 21년도 400달러 났으니까 지금 170달러 뭐 6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이제 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이런 쪽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이미 926달러 어저께 이렇게 왔는데 제가 뭐 작년 이 시간에 이제 1000달러가 목표가였죠. 네. 1000달러 정도만 찍으면 그 이후부터는 또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국내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금융주가 네. 강세고요. 화재보험이라든지 은행주도 몇 개 그렇고 방산주가 특히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수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지만 워낙 실적이 안정적으로 좋게 우상향하고 있어서 풍산이라든지 LIG 넥스원 이쪽도 또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서 LIG 넥스원 같이 테마가 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AI가 이제 산업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 변압기부터 이렇게 자꾸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이제 연관성이 있으면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배터리 24가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올해는 관객수가 뭐 사상 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히 삼성 SDI가 급등을 했고 하루에 13%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외국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팔다가 어저께 한 500억치를 사니까 13% 올랐는데요. 가장 낙폭하대의 반등이지 아니면 어떤 추세적인 반등인지를 좀 최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올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종목이 이게 섹터 내에서도 강한 종목이 따로 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속성은 좀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AI 쪽은 뭐 가는 것만 AI도 가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은 테마 뭐 순환매가 좀 강하지만 그래도 AI 관련된 가는 건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4월 달에 ACCR 미국 3대 글로벌 3대 암마켓가 열린 그에 대한 기대로 바이오 기업이 순환매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진 강했다가 레고캔 강했다가 이제 에이비온도 이제 강하고요. 어제까지 강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는
제약바이오 올해 제가 유망산업으로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폭화되다 모멘텀이 발생하고 그러면 실적도 좀 개선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상향이 쉽게 나옵니다. 오늘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AI 쪽은 이제 차세대 메모리 CXL까지 이제 계속 강하게 오픈 엣지라든지 네오셈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전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 증시를 한 가지로 좀 정리해서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좀 어땠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안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4일 동안 보면 어저께 코스피가 외국인 3,256 크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오히려 샀고요. 네. 그래서 누적 4일간 누적 1,522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지만 코스닥 팔고 그래서 순매수한 종목이 섹터 다 그런 게 아니라 보면 하이닉스를 순매수를 한 2,700 정도 했는데 네. 삼성전자 한 2,80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차도 한 1,885억 샀는데 기아는 지금 정체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아 현대는 수급이 글로벌 과거부터 계속 외국인 샀으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은행주도 이제 일주 동안 사는 것은 그동안 샀다가 올라가 정체되고 있는데 주가도 KB은행만 계속 한 1,618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종목 몇 개 빼고는 거의 정체되고 있는 주가도 그렇고요. 수급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어저께 한 500억 정도 사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끊임없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이제 줄만큼 줄었기 때문에 어제 좀 들어와도 시세는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게 수급 데이터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는 오늘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인터배터리 2024에서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어제 삼성 SDI가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인터배터리는 늘 이제 전시회 참여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흥행이 아주 크게 되고 주가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관련된 시세가 앞으로 물론 이수스 뺐을 때는 잘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어떤 시장에 어떤 이제 영향을 줄지 파고볼까라 이런 거 좀 지금 공부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꿈의 배터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타가 가장 빨랐는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이제 시제품 나와 있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는 결국은 올 솔리드 배터리라고 액체가 있는 게 이제 전해질 액체인데 그 액체를 고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올 솔리드 전체가 그러면 배터리가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바뀌는 게 이게 뭐 반고체는 완전 고체는 아니고 완전 액체도 아니고 이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삼성 SDI 하는 건 고체 전해질 쪽이 그렇고요. 요 선두주자가 이제 삼성 SDI가 작년에 파일럿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시제품도 이제 현대차에 납품한 것 같고 현대차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 이제 좋은지를 이제 검증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양산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할 걸로 보이고 아마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보면 삼성에서 공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부스도 설치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술에 어떤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종합기술연구원에서 이제 배터리에 뭐 이제 덴트라이트 현상 이런 거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네. 역시 삼성전자 기술연구 세계적인 기술 반도체 기술이니까 1등이다. 그걸 충분히 확보해서 이제는 양산도 이제 충분히 이제 1, 2년 정도 기술을 습득해서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도 이렇게 이제 셀이 나와 있는데요. 잘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은 왜 좋냐면 안전성이나 밀도라든지 지원 이런 특성들이 아주 우수한데요. 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장점을 보면 안전성에는 이제 우리가 화재가 많이 나니까 사실은 엔진차도 불 붙어서 불에 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불나면 이제 끄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안정성에 우려가 돼서 배터리가 거기서 액체가 거기서 주로 불을 붙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 이번에 이제 미국에 폭설이 와서 막 이제 전체적으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맞아요. 운행도 네. 안 될 정도. 그랬으니까 이 온도 변화에 배터리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돼서 또한 충격하면 배터리가 터지면 뭐 불난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게 약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강점으로 바뀌고요. 그다음 밀도가 향상되니까 뭐 자체
액체를 고체로 만들면 밀도가 좋아지니까 다른 그 분야 뭐 캡이라든지 뭐 이제 팩할 때 이렇게 캡시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쪽이 이제 좋아져서 밀도가 향상돼서 좀 이제 성능이 아주 좋아지는 거고요. 최소한 30-40% 좋아지니까요. 그다음에 저온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가 있으니까 추워도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폭설 이런 문제점을 거의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전고체다. 그러면 전고체를 상용화해서 좀 싸게 만들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비싼데요. 과연 전고체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현실화가 될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실화는 이미 삼성이 나섰으니까 그쵸.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선도주로 이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이제 하고 해서 충분히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거에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가서 2008년도 가고 나서 2년 뒤에 2010년도 갤럭시가 삼성전자 해가지고 했거든. 그때 네. 옴니아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쓰면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다 애플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삼성전자는 지금 휴대폰도 갖고 있고 지금 배터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계속 한 1, 2년 내년까지 해서 양산을 계속하면서 양산 기술을 확보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급차에 팔면 되니까요. 팔리면 그 다음에 대규모 양산을 시설을 맞춰서 이제 전체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현재 26년도 전망치로 보면 26년도 기준으로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잘 분석을 해놨는데 2026년 전망치를 보면 이 투미온 전지의 가격에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그러면 네. 지금도 배터리가 비싼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3-4배 비싼 거를 과연 팔릴까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26년이니까 아직까지 양산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렇고요. 이제 배터리를 가격을 볼 때 킬로와트 시당 몇 달러인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킬로와트 시당 우리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대다수 200달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40, 니켈, 코발트, 망간주 140달러 정도 와 있으니까 뭐 킬로와트 시당 한 118만 정도 되니까요. 100kW 시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배터리가 1,500만 이렇게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가 훨씬 더 쌉니다. 95달러로. 그러니까 이제 LFP 달러 140과 95 차이니까 여기서 그저 LFP를 하면 배터리 가격이 싸지니까 맞죠. 거기서 이제 중고가에 잘 팔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400에서 600이라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비싸니까 이것을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해서 고급차에 먼저 팔고 정말 연비가 획기적으로 뭐 좋아지면 충분히 시장은 열릴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전고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전망을 보면 대중화 지금 이제 NCM 배터리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가격이 비슷하게 가는 시점이 2030년대로 보입니다. 한 2035년 사이. 그러면 앞으로도 한 10년이 남은 거죠. 한 10년 뒤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대다수 차지할 걸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 전기차에만 보다도 이제 디바이스 이제 무인으로 돌아다니는 이제 나중에 로봇들 많고 이렇게 하면 그쪽도 다 전고체로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거기에 열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중화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규모의 경제도 만들어야 되고 네. 공정도 계속해서 시켜서 양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리튬이온 전지 평균 주행거리는 한 374km인데 도요타가 기존에 발표한 걸로는 한 1200km까지 가는 걸로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양산을 하면 과연 어떻게 삼성 SDI 타게 되면 한 800km 내외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고급차 시장에서 충분히 나오면 팔릴 수 있을 걸 보여서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 SDI 쪽에 하는 게 바로 항화물계 전고체 전지 쪽인데요. 네. 이 항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지금 이게 전고체 전지가 비싼 게 바로 이제 항화 리튬 이쪽에 만든 게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비싸고 다음 고체 전해질로 바꿔서 하는 게 이거 엄청 비싸니까 이것을 항화 리튬을 확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 고체 전해질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항화 리튬 관련된 뭐 1등 회사 이수 스페시픽 케미칼이라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소재 쪽에서 이제 확보하고 있어서 많이 대량 생산해서 가격도 좀 싸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 파일럿을 이제 6월달 오픈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6월에 이제 전해전 파일럿 공장을 만들 걸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셀은 삼성 SDI가 이제 대중을 가장 빨리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선도업체는
파일럿에서 이제 양산으로 이제 그 기술 습득하고 있는 삼성 SDI하고 그다음에 고체진 에너지 양산이 이제 파일럿 들어간 롯데에너지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 소재 이쪽에 이제 같이 삼성 SDI 롯데에너지 이수어 이렇게 해서 한국전자연구원이 그 삼성종합기술을 가지고 네. 양산에 이제 하는 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터배터리 2024에서 중요한 내용들 함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3년 뒤 멀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큰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훨씬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이제 다시금 우리 쪽으로 한 발 더 이렇게 다가서면서 실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에 핵심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고용보고서 나치면 주간 나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경제 지표 다음 주에 미국의 CPI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선물 옵션 우리나라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변동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 2월달 CPI가 다음 주 수요일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현재 컨센서스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9% 증가로 보이고요. 이제 전월 대비해서 0.4% 그래서 요거보다 좀 컨센서스 부합하든지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간다면 훨씬 더 시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현재 파월 의장 쪽은 거의 6월달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6월이나 7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기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선물 옵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지나고 나면 삼성전자가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올 걸로 보여서 만기 후에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공격적으로 사주면 삼성전자는 시세가 날 걸로 보이고 1분기 실적은 뭐 이제 메모리 흑자 전환 플래시 메모리도 2분기에도 충분히 흑자 전환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삼성전자 수급이 좀 들어올 걸로 보여서 이 수급 체크를 만기 후에 좀 꼭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장하는 주식들을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대다수 성장하는 섹터가 지금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서는 다음 주까지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지 종목도 한 가지 꼽아주세요. 요즘 계속 가는 이제 AI 관련된 수혜주들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사기가 또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은 싼 거는 좋은데 주식이 많이 빠져 안 가는 것은 업황이 좀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서 좀 더 가격 메리트 있는 주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삼성 SDI 뭐 장기로 갖고 있는 분도 많지만 현재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아주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아주 이제 좋은 시점으로 가격적인 좋은 시점 보고요. 그래서 작년도 사실은 매출액이 22조 7천억. 그다음에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이제 12% 증가됐습니다. 그 네. 얘기는 매출은 증가되고 있으니까 외형은 커지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예상보다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10% 정도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 보면 작년에 이 정도 실적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이 이익은 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네. 외형은 늘 걸로 보입니다. 1분기에 비수기인데 BMW 아우디 쪽에 매출이 있는 증가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스텔란티스 신차가 이제 늦어도 뭐 4분기에는 확실히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매출은 외형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하반기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출과 이익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부터는 본격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올해 좋아지기 때문에 즉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전고체 전지의 글로벌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양산 27년도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미 실제로 주가에는 미래 몇 년 뒤에 그것을 미리 보고 바닥에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고체 전지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토요타도 28년이기 때문에 먼저 생산해서 이제 잘 팔린다면 다른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도 워낙 어저께 일봉 차트로 보면 급등을 했습니다. 네. 한 번에 하루에 이 13% 정도 급등했다는 것은 맞아요. 시가총 25조짜리가 한 2조씩 늘었는데 갑자기 이게 느는 것은 지켜보란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에 이제 거래가 10%대 이상 갔을 때는 공매도 금지에서 갔다가 실제로 효과가 없었으니까 빠져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예. 이제는 이렇게 모멘텀도 있고 지금 뭐
특히 전고치 되면 정확히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제 OLED 관련된 이제 전자재료 쪽도 애플 걸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쪽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핸드폰도 AI 핸드폰 좀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자재료 쪽도 같이 모멘텀이 IT 쪽도 같이 있어서 동시에 이제 작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급등했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보면 45만 정도가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사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네. 오늘까지 외국인이 사줘야만 이 추세가 이제 시작될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봉 차트도 보면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이고 월봉 차트도 보면 뭐 박스 3번이나 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영역이 없을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로 아주 좋게 장기 투자자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에서 뭐 좀 내려가면 사서 올해는 한 70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거래 실리면서 어제 강하게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돌파했던 종목인데요.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실리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서 조금 내려갔을 때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 올해까지 보셨을 때 73만 원, 손절가도 주실까요? 네, 손절가는 37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37만 원으로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까지 다음 주에 대한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마디 주시죠. 네, 우리 시장 이렇게 소외되는 게 뭘까를 보면 성장을 이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 주요 요인은 성장 희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장주들만 간다. 그래서 고성장 산업인 이제 AI 산업과 배터리 산업은 이쪽은 이제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들은 보유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트렌드를 잘 읽어가시면서 좋은 종목을 오래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까지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까지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주 점검하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오늘장 진행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뉴욕 증시 보고 국내 증시 보면 참 부럽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는 좀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지난주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리 이제 국내 시장하고 중국 시장이 글로벌 이제 랠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소외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특히 코스피가 완전히 이제 소외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올해 외국인이 계속 많이 샀는데 최근에 이제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달에 전망은 이제 1640 정도를 네. 이제 봤고요. 3월 달은 현재는 이제 뭐 십자봉이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관망세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제 3월 하순부터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원래부터 랠리는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 2분기부터 코스피 지수가 이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해 연말까지 한 3,180을 이렇게 예측해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이번 주 4일 거래일 동안 보면 좀 정체되고 있는데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면 다들 엔비디아만 보고 있듯이 미국 기술주들이 그 안에서도 차별화되고 M7에서 몇 개는 좀 탈락. 과거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애플을 여기서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애플은 이제 혁신도 못하고 뭐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도 빼고 계속 빼니까 온 디바이스에 뭐 삼성전자보다 또 늦고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계속 좀 급락했고요. 또 중국 매출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애플은 뭐 반전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같이 안 좋지만 이제 그 테슬라도 뭐 최근에 고점 지지는 21년도 400달러 났으니까 지금 170달러 뭐 6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이제 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이런 쪽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이미 $926 어저께 이렇게 왔는데 제가 뭐 작년 이 시간에 이제 $1,000가 목표가였죠. 네. $1,000 정도만 찍으면 그 이후부터는 또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국내 시장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금융주가 네. 강세고요. 화재보험이라든지 은행주도 몇 개 그렇고 방산주가 특히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수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 있지만 워낙 실적이 안정적으로 좋게 우상향하고 있어서 풍산이라든지 LIG 넥스원 이쪽도 또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게서 LIG 넥스원 같이 테마가 좀 들어가고 있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AI가 이제 산업에 장기적으로 보면 변압기부터 이렇게 자꾸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AI 관련된 이제 연관성이 있으면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배터리 24가 오늘까지 열리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올해는 관객수가 뭐 사상 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특히 삼성 SDI가 급등을 했고 하루에 13%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외국인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팔다가 어저께 한 500억치를 사니까 13% 올랐는데요. 가장 낙폭하대의 반등이지 아니면 어떤 추세적인 반등인지를 좀 최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올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특별한 종목이 이게 섹터 내에서도 강한 종목이 따로 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속성은 좀 약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AI 쪽은 뭐 가는 것만 AI도 가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은 테마 뭐 순환매가 좀 강하지만 그래도 AI 관련된 가는 건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4월 달에 ACCR 미국 3대 글로벌 3대 암마켓가 열린 그에 대한 기대로 바이오 기업이 순환매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진 강했다가 레고캔 강했다가 이제 에이비온도 이제 강하고요. 어제까지 강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는 제약바이오 올해 제가 유망산업으로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폭화대에다 모멘텀이 발생하고 그러면 실적도 좀 개선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상향이 쉽게 나옵니다. 가격 메리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AI 쪽은 이제 차세대 메모리 CXL까지 이제 계속 강하게 오픈 엣지라든지 네오셈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전지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렇게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 증시를 한 가지로 좀 정리해서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좀 어땠을지도 궁금하네요. 네,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안 사고 있는데요. 그래서 4일 동안 보면 어저께 코스피가 외국인 3,256 크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은 오히려 샀고요. 네. 그래서 누적 4일간 누적 1,522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지만 코스닥 팔고 그래서 순매수한 종목이 섹터 다 그런 게 아니라 보면 하이닉스를 순매수를 한 2,700 정도 했는데 삼성전자 한 2,800억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차도 한 1,885억 샀는데 기아는 지금 정체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아 현대는 수급이 글로벌 가격부터 계속 외국인 샀으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은행주도 이제 일주 동안 사는 것은 그동안 샀다가 올라가 정체되고 있는데 주가도 KB은행만 계속 한 1,618억 정도 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종목 몇 개 빼고는 거의 정체되고 있는 주가도 그렇고요. 수급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어저께 한 500억 정도 사가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끊임없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분이 이제 줄만큼 줄었기 때문에 어제 좀 들어와도 시세는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하게 수급 데이터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는 오늘까지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인터배터리 2024에서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어제 삼성 SDI가 급등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인터배터리는 늘 이제 전시회 참여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흥행이 아주 크게 되고 주가도 좀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렇게 관련된 시세가 앞으로 물론 이수 스페셜티는 잘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 어떤 시장에 어떤 이제 영향을 줄지 파급효과라 이런 거 좀 지금 공부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꿈의 배터리 기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도요타가 가장 빨랐는데
아직까지 상용화가 이제 시제품 나와 있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는 결국은 올 솔리드 배터리라고 액체가 있는 게 이제 전해질 액체인데 그 액체를 고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올 솔리드 전체가 그러면 배터리가 고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체 전해질, 고체 전해질 바뀌는 게 이게 뭐 반고체는 완전 고체는 아니고 완전 액체도 아니고 이런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삼성 SDI 하는 건 고체 전해질 쪽이 그렇고요. 요 선두주자가 이제 삼성 SDI가 작년에 파일럿 공장 만들어서 이제 시제품도 이제 현대차에 납품한 것 같고 현대차가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자동차 전기차를 만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효과 이제 좋은지를 이제 검증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양산 기술을 이제 확보를 할 걸로 보이고 아마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보면 삼성에서 공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부스도 설치해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술에 어떤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종합기술연구원에서 이제 배터리에 뭐 이제 덴트라이트 현상 이런 거 다 극복을 했기 때문에 네. 역시 삼성전자 기술연구 세계적인 기술 반도체 기술이니까 1등이다. 그걸 충분히 확보해서 이제는 양산도 이제 충분히 이제 1, 2년 정도 기술을 습득해서 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림도 이렇게 이제 셀이 나와 있는데요. 잘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은 왜 좋냐면 안전성이나 밀도라든지 지원 이런 특성들이 아주 우수한데요. 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장점을 보면 안전성에는 이제 우리가 화재가 많이 나니까 사실은 엔진차도 불 붙어서 불에 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가 불나면 이제 끄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안정성에 우려가 돼서 배터리가 거기서 남 액체가 거기서 주로 불을 붙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 이번에 이제 미국에 폭설이 와서 막 이제 전체적으로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운행도 안 될 정도. 그랬으니까 이 온도 변화에 배터리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돼서 또한 충격하면 배터리가 터지면 뭐 불난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게 약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강점으로 바뀌고요. 그다음 밀도가 향상되니까 뭐 자체 액체를 고체로 만들면 밀도가 좋아지니까 다른 그 분야의 뭐 캡이라든지 이제 팩할 때 이렇게 캡시고 여러 가지 그 다른 쪽이 이제 좋아져서 밀도가 향상돼서 좀 이제 성능이 아주 좋아지는 거고요. 최소한 30-40% 좋아지니까요. 그다음에 저온에서 높은 이온 전도도가 있으니까 추워도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폭설 이런 문제점을 거의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전고체다. 그러면 전고체를 상용화해서 좀 싸게 만들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좀 비싼데요. 과연 전고체 시장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현실화가 될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실화는 이미 삼성이 나섰으니까 그쵸. 기술을 확보했으니까 당연히 선도주로 이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이제 하고 해서 충분히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과거에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가서 2008년도 가고 나서 2년 뒤에 2010년도 갤럭시가 삼성전자 했거든. 그때 네. 옴니아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쓰면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가지고 그 기술을 다 애플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삼성전자는 지금 휴대폰도 갖고 있고 지금 배터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계속 한 1, 2년 내년까지 해서 양산을 계속하면서 양산 기술을 확보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급차에 팔면 되니까요. 팔리면 그 다음에 대규모 양산을 시설을 맞춰서 이제 전체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 현재 26년도 전망치로 보면 26년도 기준으로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이제 잘 분석을 해놨는데 2026년 전망치를 보면 이 투미온 전지의 가격에 3배에서 5배 비쌉니다. 그러면 네. 지금도 배터리가 비싼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3-4배 비싼 거를 과연 팔릴까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26년이니까 아직까지 양산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그렇고요. 이제 배터리를 가격을 볼 때 킬로와트 시당 몇 달러인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킬로와트 시당 우리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들이 대다수 200달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140, 니켈, 코발트, 망간주 140달러 정도 와 있으니까 뭐 킬로와트 시당 한 118만 정도 되니까요. 한 100kW 시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배터리가 1,500만 이렇게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가 훨씬 더 쌉니다. $95.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는 140과 95 차이니까
여기서 그래서 LFP를 하면 배터리 가격이 싸지니까 맞죠. 거기서 이제 중고가에 잘 팔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400에서 600이라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비싸니까 이것을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양산해서 고급차에 먼저 팔고 정말 연비가 획기적으로 뭐 좋아지면 충분히 시장은 열릴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전고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전망을 보면 대중화 지금 이제 NCM 배터리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 가격이 비슷하게 가는 시점이 2030년대로 보입니다. 한 2035년 사이. 그러면 앞으로도 한 10년이 남은 거죠. 한 10년 뒤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대다수 차지할 걸 보이고요.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 전기차에만 보다도 이제 디바이스 이제 무인으로 돌아다니는 이제 나중에 로봇들 많고 이렇게 하면 그쪽도 다 전고체로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히 거기에 열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중화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 규모의 경제도 만들어야 되고 네. 공정도 계속해서 시켜서 양산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현재 리튬이온 전지 평균 주행거리는 한 374km인데 도요타가 기존에 발표한 걸로는 한 1200km까지 가는 걸로 자동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양산을 하면 과연 어떻게 삼성 SDI 타게 되면 한 800km 내외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고급차 시장에서 충분히 나오면 팔릴 수 있을 걸 보여서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 SDI 쪽에 하는 게 바로 항화물계 전고체 전지 쪽인데요. 네. 이 항화물계 전고체 전지가 지금 이게 전고체 전지가 비싼 게 바로 이제 항화 리튬 이쪽에 만든 게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비싸고 다음 고체 전해질로 바꿔서 하는 게 이거 엄청 비싸니까 이것을 항화 리튬을 확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 고체 전해질을 만들어서 이제 이것을 좀 싸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항화 리튬 관련된 뭐 1등 회사 이수 스페시픽 케미칼이하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지금 소재 쪽에서 이제 확보하고 있어서 많이 대량 생산해서 가격도 좀 싸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 파일럿을 이제 6월달 오픈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6월에 이제 전해전 파일럿 공장을 만들 걸 보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셀은 삼성 SDI가 이제 대중을 가장 빨리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네. 선도업체는 파일럿에서 이제 양산으로 이제 그 기술 습득하고 있는 삼성 SDI하고 그다음에 고체 전해질 양산이 이제 파일럿 들어간 롯데 에너지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 소재 이쪽에 이제 같이 삼성 SDI 롯데 에너지 이수와 이렇게 해서 한국전자연구원 이렇게 삼성 종합기술을 가지고 네. 양산에 이제 하는 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인터배터리 2024에서 중요한 내용들 함께 분석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 시점을 3년 뒤 멀지 않았습니다. 이쪽으로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큰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훨씬 더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데 이제 다시금 우리 쪽으로 한 발 더 이렇게 다가서면서 실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일단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에 핵심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고용보고서 아침에 주간 나오고 하면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경제 지표 다음 주에 미국의 CPI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선물 옵션 우리나라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변동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미국 2월달 CPI가 다음 주 수요일 11일 날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제 현재 컨센서스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한 3.9% 증가로 보이고요. 이제 전월 대비해서 0.4% 그래서 요거보다 좀 컨센서스 부합하든지 아니면 좀 밑으로 내려간다면 훨씬 더 시장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현재 파월 의장 쪽은 거의 6월달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6월이나 7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기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선물 옵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지나고 나면 삼성전자가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올 걸로 보여서 만기 후에 삼성전자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이제 공격적으로 사주면 삼성전자는 시세가 날 걸로 보이고 1분기 실적은 뭐 이제 메모리 흑자 전환 플래시 메모리도 2분기에도 충분히 흑자 전환되기 때문에 네. 이제 삼성전자 수급이 좀 들어올 걸로 보여서 이 수급 체크를 만기 후에 좀 꼭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장하는 주식들을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중에서도 대다수 성장하는 섹터가 지금 랠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쪽으로 비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서는 다음 주까지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지 종목도 한 가지 꼽아주세요. 요즘 계속 가는 이제 AI 관련된 수혜주들을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걸 사기가 또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은 싼 거는 좋은데 주식이 많이 빠져 안 가는 것은 업황이 좀 개선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서 좀 더 가격 메리트 있는 주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삼성 SDI 뭐 장기로 갖고 있는 분도 많지만 현재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아주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아주 이제 좋은 시점으로 가격적인 좋은 시점 보고요. 그래서 작년도 사실은 매출액이 22조 7천억. 그다음에 전년 동기보다 매출은 이제 12% 증가됐습니다. 그 얘기는 매출은 증가되고 있으니까 외형은 커지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예상보다 적게 나왔지만 그래도 10% 정도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 보면 작년에 이 정도 실적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이 이익은 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네. 외형은 늘 걸로 보입니다. 1분기에 비수기인데 BMW 아우디 쪽에 매출이 있는 증가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스텔란티스 신차가 이제 늦어도 뭐 4분기는 확실히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매출은 외형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하반기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출과 이익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부터는 본격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가면 갈수록 올해 좋아지기 때문에 즉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전고체 전지의 글로벌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양산 27년도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이미 실제로 주가에는 미래 몇 년 뒤에 그것을 미리 보고 바닥에서 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고체 전지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부터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토요타도 28년이기 때문에 먼저 생산해서 이제 잘 팔린다면 다른 확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주가도 워낙 어저께 일봉 차트로 보면 급등을 했습니다. 네. 한 번에 하루에 이 13% 정도 급등했다는 것은 맞아요. 시가총 25조짜리가 한 2조씩 늘었는데 갑자기 이게 느는 것은 지켜보란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에 이제 거래가 10%대 이상 갔을 때는 공매도 금지에서 갔다가 실제로 효과가 없었으니까 빠져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예. 이제는 이렇게 모멘텀도 있고 지금 특히 전고치되면 정확히 올라가는지 아니면 이제 OLED 관련된 이제 전자재료 쪽도 애플 걸 수주를 하기 때문에 그쪽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핸드폰도 AI 핸드폰 좀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자재료 쪽도 같이 모멘텀이 IT 쪽도 같이 있어서 동시에 이제 작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급등했기 때문에 일봉 차트로 보면 45만 정도가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사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네. 오늘까지 외국인이 사줘야만 이 추세가 이제 시작될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봉 차트도 보면 바닥입니다. 언제 바닥이고 월봉 차트도 보면 뭐 박스 3번이나 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실 영역이 없을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네. 가격 메리트로 아주 좋게 장기 투자자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에서 뭐 좀 내려가면 사서 올해는 한 70만 원 정도 목표가를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거래 실리면서 어제 강하게 이제 하락 추세를 좀 돌파했던 종목인데요. 이유가 있기도 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실리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서 조금 내려갔을 때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 올해까지 보셨을 때 73만 원 손절가도 주실까요? 네, 손절가는 37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도 37만 원으로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까지 다음 주에 대한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코멘트 한마디 주시죠. 네, 우리 시장 이렇게 소외되는 게 뭘까를 보면 성장을 이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 주요 요인은 성장 희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장주들만 간다. 그래서 고성장 산업인 이제 AI 산업과 배터리 산업은 이쪽은 이제 고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들은 보유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트렌드를 잘 읽어가시면서 좋은 종목을 오래 보유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통화토 투자클럽의 최병원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까지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까지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